자네가 그 강민수인가? 낯선 청장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숨겨졌던 시간의 문을 열었습니다. 누군가는 왜 첫 출근날 민수에게 헬기가 날아왔는지 묻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는 대체 그가 어떤 과거를 가졌기에 청장실로 호출되었냐고 의아해합니다. 그러나 정작 민수 자신조차 몰랐습니다. 자신이 불 속에서 사라졌던 그날의 기억이 세상 누구보다 집요하게 그를 기억하고 있었을 줄은요. 그날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다시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아침 햇살이 소방서 마당에 쏟아지던 그날, 강민수의 가슴은 묘한 예감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첫 근무일이었습니다. 진입, 오늘은 특별 복장 갖춰라. 팀장 최대식의 목소리는 아침 점호를 끝내자마자 민수의 등을 때렸습니다. 민수는 잠시 멍해졌어요. 특별 복장이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잘못은 무슨 너만 부르는 손님이 오신다. 손님이라고요? 민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편안하게 미소 짓던 대원들의 표정이 일제히 굳어졌어요.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청장님이 오신대. 옆에서 김준영 선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청장님, 민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입대한 지 고작 3일 된 신입에게 무슨 용건이 있을까요? 뭔가 잘못했나 봐요. 아니, 그것보다 준영은 말을 흐렸습니다. 창문 너머로 모두의 시선이 하늘을 향했어요. 저 멀리서 검은 점 하나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헬기였어요. 소방청장 전용 헬기라는 소리가 작은 탄성과 함께 대원들 사이에서 퍼져나갔습니다. 왜 하필 너지? 누군가의 질문에 민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이 바짝 말랐습니다. 헬기는 점점 가까워졌고 바람이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민수의 가슴 속에서도 불안감이 소용돌이쳤어요. 준비해, 민수야. 팀장이 다시 말했습니다. 너만 부른다더라. 그 말에 민수의 몸이 얼어붙었어요. 저만요? 다른 대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민수에게 꽂혔습니다. 부러움, 의문, 걱정이 뒤섞인 눈빛들이었죠. 헬기가 착륙장에 내려앉았습니다. 프로펠러의 바람이 민수의 제복을 거칠게 흔들었어요. 뱃속이 뒤틀렸습니다. 왜 저를 부르는 걸까요? 실수한 것이 있나? 아니면 강민수 소방관 면담실로 오라는 청장님 지시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민수는 목을 겨우 움직여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행운을 빌어, 신임. 팀장이 어깨를 두드렸지만 그의 표정은 복잡했어요. 민수는 모두의 시선을 등에 진 채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첫 근무일부터 이런 일이 생기다니.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면담실 앞에 섰을 때 민수의 가슴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어요.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 번, 두 번. 들어오게. 안에서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수는 문을 열었어요. 넓은 테이블 앞에 위험 있는 모습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방청장 박정호였습니다. 그의 앞에는 민수의 얇은 인사 파일이 펼쳐져 있었어요. 강민수 소방관. 청장의 목소리는 의외로 부드러웠습니다. 민수는 어색하게 경례를 했어요. 청장님, 강민수 소방관 신고합니다. 자네가 그 강민수인가? 그 강민수 아니요? 민수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청장의 눈빛이 민수를 꿰뚫어 보는 것 같았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을 보는 듯한 그 눈빛이 민수를 당혹스럽게 했습니다. 청장님, 제가 무슨 잘못을?
잘못은 무슨, 오히려 자네를 만나보고 싶었네. 청장은 천천히 서류 하나를 밀어냈습니다. 3년 전에 신문 기사였어요. 민수의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대형 화재 속 알 수 없는 영웅, 12명 구조 후 사라져. 그 기사 속 흐릿한 사진 속에는 분명 민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싶었던 그날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어요. 민수의 손이 저절로 떨렸습니다. 그때 자네가 맞지? 민수의 입에서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숨기려 했던 과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그날의 일이 이렇게 드러날 줄은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어 청장의 눈을 마주 보았습니다. 청장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어요. 자네 같은 사람이 필요해. 청장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임무를 맡길 사람이. 민수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면담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란 걸. 소방청장 앞에 앉은 민수의 기억은 15살 그날로 돌아갔습니다. 10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그날. 엄마, 나 왔어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민수는 현관문을 열자마자 외쳤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민수가 돌아오면 반갑게 맞아주셨거든요. 엄마! 거실로 들어선 민수의 눈에 바닥에 쓰러진 어머니가 보였습니다. 순간 민수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엄마! 엄마! 민수는 달려가 어머니를 흔들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지만 의식이 없었어요. 민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발 빨리 와주세요. 제발요.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의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병원에서 의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췌장암이 많이 진행됐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어요? 민수는 그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최근 자주 배를 잡고 얼굴을 찡그리던 이유를, 항상 괜찮아, 조금 체한 것뿐이야 라고 웃던 이유를. 병원 복도에서 민수의 아버지 강태식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어요. 아버지, 엄마 어떡해요? 엄마가. 내 엄마는 알고 있었어.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치료비 때문에 말 안 했던 거야. 민수의 마음에 무거운 돌덩이가 내려앉았어요. 치료비? 그동안 집이 어려웠다는 건 알았지만 그 정도로 심각했나요? 저희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아버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학비, 생활비 다 감당하기 어려웠어. 그날 이후 세상은 빠르게 변했습니다. 어머니는 3개월을 버티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밤마다 술병을 들고 돌아왔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말투는 날카로워졌습니다. 이게 다 내 탓이야. 아버지는 매일 같은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위로하고 싶었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민수를 밀쳐냈어요. 날 보지 마. 내 엄마랑 똑같은 눈이야.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민수는 집에 낯선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험상궂은 얼굴의 남자들이 아버지의 멱살을 잡고 있었어요. 마지막 기회다 돈 어디 있어? 민수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은 피투성이었어요. 없어, 진짜 없다고.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어요. 남자들이 민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오, 아들이구만. 너희 아빠가 빚을 못 갚아서 말이야. 민수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아버지가 빚을 졌다고요? 도박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이후 아버지는 도박에 빠져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날 밤 그들은 짐을 싸서 도망쳤습니다. 첫 번째 이사였어요. 그 후로도 여러 번 이사했습니다.
학교도 자주 바뀌었어요. 민수는 어느 학교에서도 친구를 사귈 시간이 없었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민수는 학교를 그만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서였어요. 공사장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무거운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일은 힘들었지만 민수는 불평하지 않았어요. 꼬마야, 너 몇 살이냐? 현장 소장이 물었습니다. 16이요. 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학교는 민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목이 메었어요. 다녀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잃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도박과 술에 빠져 있었고 누군가는 생계를 책임져야 했으니까요. 밤이 되면 민수는 작은 원룸에서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어머니를 생각했어요. 따뜻한 손길, 사랑스러운 미소, 민수의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 엄마, 작게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베개를 적셨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 밤 민수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집은 꼭 지켜내겠다고. 새벽 4시 민수는 벌써 깨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일과는 신문 배달이었어요. 쌀쌀한 공기가 볼을 스쳤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어요. 오토바이를 탈 수 없어 자전거를 끌고 나갔습니다. 18살이 되었지만 면허를 딸 여유도 오토바이를 살 돈도 없었으니까요. 골목길을 돌며 신문을 집집마다 던졌습니다. 손가락이 얼얼했어요. 장갑을 끼고 싶었지만 그러면 작업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시간은 돈이었으니까요. 민수,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민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뒤돌아보니 익숙한 얼굴이 있었어요. 이준호. 중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친구였습니다. 준호, 너 맞아? 준호는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민수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보는 친구의 얼굴인지. 여기서 뭐 해?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부끄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신문 배달이라니. 하지만 숨길 수는 없었죠. 신문 배달 너는? 난 공익근무 구청 민원실. 민수는 준호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키가 훌쩍 커져 있었어요. 하지만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했습니다. 같이 걸을래? 준호가 제안했어요. 그날 이후 새벽마다 두 사람은 함께 걸었습니다. 민수는 신문을 배달하고 준호는 출근길을 함께 했어요. 어색했던 첫날과 달리 점점 편안해졌습니다. 사실 간호학과에 가려고 했었어. 어느 날 준호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에 아쉬움이 묻어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어. 가족 빚이 많아서 대학은 포기했지.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신의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어요. 미안해.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너는? 학교는 어떻게 됐어? 민수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턱이 떨렸어요. 하지만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의 도박, 학교를 그만둔 이야기까지. 준호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어요. 그 따뜻한 손길에 민수의 마음에 무언가가 흔들렸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민수야. 민수는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그저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친 것뿐인데 대단하다니요. 어느 새벽 두 사람은 작은 언덕에 올랐습니다. 도시가 발 아래 펼쳐졌어요. 아직은 어둠 속에 잠겨 있는 도시. 하지만 곧 밝아올 도시. 넌 뭐가 되고 싶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민수는 하늘을 바라봤어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선명하게. 글쎄, 생각해 본 적 없어. 사실은 거짓말이었습니다. 꿈꿀 여유가 없었다는 게 더 정확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별을 보며 민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가슴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작은 불꽃 같은 것을.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두 사람은 만났습니다. 신문 배달을 마치고 작은 분식점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기도 했어요. 민수에게는 오랜만에 찾아온 평화였습니다. 어제 뉴스 봤어? 준호가 어느 날 물었습니다. 뭔데? 고층 아파트 화재 소방관들이 정말 대단하더라. 민수는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TV에서 본 적 있었어요.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소방관들, 목숨을 걸고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 그래서 말인데,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난 소방관이 되고 싶어. 말하자마자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자신도 몰랐던 마음이 불쑥 튀어나온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준호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웃기지 마. 민수는 쑥스러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 같은 애가 어떻게. 왜 안 돼? 내가 정말 원한다면. 준호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민수의 가슴에 뭔가가 꿈틀거렸어요. 희망이었을까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정말로 지키고 싶어. 민수는 작게 말했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불씨 하나가 민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21살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높은 곳에서 일하는 것은 무서웠지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월요일이었어요. 40층 높이에서 철근을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사람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였어요. 민수는 안전벨트를 꽉 조이고 집중했습니다. 김 반장님, 누가 찾아왔대요? 아래에서 동료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찾아온 사람의 얼굴을 보자마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였어요.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더 늙어 보였어요. 흰 머리가 많아졌고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습니다. 민수는 천천히 아래로 내려갔어요.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수는 말없이 서 있었어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오랫동안 보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으니까요.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민수는 침을 삼켰습니다. 반장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버지와 함께 현장 밖으로 나갔어요. 왜 오셨어요? 아버지는 발끝을 내려다봤습니다. 손가락이 떨리고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해서. 또 돈이었습니다. 민수의 가슴에 차가운 무언가가 내려앉았어요. 아버지는 변하지 않았나 봅니다. 제가 얼마나 힘들게 모았는지 아세요? 이번에는 안 돼요. 아버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민수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이제 제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민수는 통장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이 담긴 카드였어요. 아버지는 망설이다가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돌아섰어요. 민수는 다시 작업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집중이 되지 않았습니다. 퇴근 시간, 민수는 문득 불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카드로 빚을 갚을까요? 아니면 잠시만요. 민수는 옷도 갈아입지 않고 뛰쳐나갔습니다. 도박장? 아버지가 갔을 법한 곳은 한 곳뿐이었어요.
시내 중심가에 있는 지하 도박장이었습니다. 그곳은 40층짜리 오피스 건물 지하에 있었어요. 민수는 숨을 고르며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어요. 지하로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하에 도착하자 익숙한 담배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어요. 도박장 안은 연기로 가득했습니다. 테이블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민수는 아버지를 찾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구석에서 발견했어요. 아버지 주변에는 낯익은 얼굴들이 있었습니다. 빚쟁이들이었어요. 민수의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 민수가 소리쳤을 때 모든 시선이 그에게 향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 돈은 빚 갚으라고 준 거잖아요. 아버지는 말을 못했습니다. 빚쟁이 중 한 명이 일어섰어요. 오, 아들이 왔네. 잘 됐다. 내 아버지가 또 졌거든. 민수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무리야! 누군가의 외침이 들렸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불이었습니다. 도박장 입구에서 불길이 치솟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습니다. 모두가 출구로 몰려갔어요. 하지만 불길이 이미 그곳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비상구! 저쪽으로! 민수가 소리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혼란 속에서 사람들은 서로를 밀치며 출구로 향했습니다. 민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이쪽이에요. 따라오세요. 민수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빚쟁이들에게도 소리쳤어요. 이쪽으로 오세요. 살 길이 있어요.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연기가 시야를 가렸어요. 민수는 건설 현장에서 외워둔 건물 구조를 떠올렸습니다. 비상계단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이쪽이에요. 민수는 앞장섰습니다. 불길과 연기 속에서도 그는 침착했어요. 건물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 일부가 떨어졌어요. 빨리요. 서두르세요. 비상구는 눈앞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위에서 큰 기둥이 떨어졌어요. 비상구가 막힐 위기였습니다. 민수는 망설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줄을 타고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모두를 이끌어냈어요. 건물 밖으로 나온 순간 커다란 폭발음이 들렸습니다. 그들이 있던 곳이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민수는 그날 단순히 사람을 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과거도 구해낸 것이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이 깜빡였습니다. 민수는 병원 대기실에서 멍하니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화상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어제 오후 도심 고층 빌딩 화재 현장에서 한 청년의 기지로 12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화면에는 불타는 건물에서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자신의 모습이 흐릿하게 비춰지고 있었어요. 누군가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청년은 건물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피로를 찾아 모두를 안전하게 대피시켰다고 합니다. 민수의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자신이 뉴스에 나온다는 건 상상도 못했어요. 누가 제보한 걸까요? 인수야. 돌아보니 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팔에 붕대를 감고 있었어요.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괜찮으세요? 민수가 물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민수 옆에 앉았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아버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민수는 놀라서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그렇게 훌륭한 아들인 줄 몰랐어. 민수의 마음에 뭔가가 꿈틀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말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들으니 어색했습니다. 괜찮아요. 민수는 작게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지 않아.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술을 끊을게. 도박도 약속할게. 민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어요. 그동안 본 적 없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정말요? 그래. 내 어머니가 보고 있을 거야. 민수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슴속 단단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그날 이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민수의 구조 영상은 인터넷에서 화제가 됐어요. 도심 속 영웅이라는 제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인터뷰 요청을 모두 거절했어요. 영웅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쉽지 않은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사흘은 술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손이 떨리고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못하겠어. 아버지가 한밤중에 신음했어요. 민수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할 수 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금단 증상은 일주일 넘게 계속됐습니다. 민수는 매일 밤 아버지 곁을 지켰어요. 중간에 2번이나 아버지는 몰래 나가려고 했습니다. 도박장이 자꾸 생각난다고 했어요. 민수는 그때마다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자활센터의 도움도 컸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는 조금씩 변해갔어요. 삶의 의지가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민수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어요.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기로 한 것입니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나 소방관 시험 준비하려고. 정말, 와, 내가 해낼 거라고 믿었어. 준호의 목소리가 밝게 들려왔어요. 민수는 웃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이상한 점을 느꼈어요. 괜찮아. 왜 그렇게 지친 것 같아? 준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심장병으로 입원하셨어.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민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준호 아버지는 늘 건강했는데, 그리고 수술비라니. 얼마나 필요한데? 1,000만 원 정도?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전화를 끊은 후 민수는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화재 사고 이후 구조된 사람들이 민수를 찾아내 감사의 마음을 전했었어요. 한 부자 사업가는 꼭 보답하고 싶다며 봉투를 건넸고 다른 사람들도 십시일반 성금을 모아 전달했습니다. 처음엔 거절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감사 앞에 어쩔 수 없이 받아둔 돈이었어요. 소방관 시험을 준비하려고 모아둔 소중한 자금이었습니다. 다음 날 민수는 조용히 은행에 갔어요. 모든 돈을 준호 아버지 명의의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메모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어요. 누가 보냈는지 알 수 없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민수야, 너였어. 민수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뭐가? 돈 익명으로 보낸 거. 내가 보낸 거 맞지? 병원비 계산할 때 갑자기 입금됐는데 딱 내가 너한테 말했던 금액이야. 우연이 아니잖아. 민수는 말을 잃었습니다. 준호의 흐느끼는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씨는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타오르고 있었어요. 2년이 흘렀습니다. 민수는 이제 23살 소방학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신임 소방관이 되었어요. 그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준호에게 보낸 돈 때문에 다시 아르바이트를 시작해야 했고 밤늦게까지 공부해야 했어요.
하지만 힘든 순간마다 민수의 마음속 불씨는 더 강하게 타올랐습니다. 첫 출근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소방청장이 직접 민수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수는 청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네가 그 영웅이었군. 소방청장 박정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약간 숙였어요. 칭찬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영웅은 아닙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다? 청장이 말을 이었어요. 그게 바로 진짜 영웅이 하는 말이지. 민수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첫 출근 날 청장실로 불려온 이유가 이제야 이해됐어요. 사실 자네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네. 청장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아버지와의 갈등, 학업 중단, 그리고 이준호 씨 가족에게 보낸 익명의 기부금까지. 민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을까요? 이준호 씨, 그를 아십니까? 청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깊은 주름 사이로 따뜻함이 묻어났어요. 이준호 씨의 아버지는 내 오랜 친구야. 그가 수술받을 수 있었던 건 자네 덕분이었지. 민수의 입이 약간 벌어졌습니다. 이런 우연이 있다니. 그리고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기다리라고 했잖아! 비서가 급하게 소리쳤지만 이미 누군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민수는 돌아봤어요. 그리고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 이준호였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더 성숙해져 있었지만 그 따뜻한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민수야,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드디어 만났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어요. 자, 이제 설명할 때가 됐군. 청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준호 씨는 지난 3년간 너의 모든 행적을 기록해왔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도왔는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준호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민수에 관한 기사, 사진, 기록들이 가득했어요. 내가 왜 이런 걸... 사실은 내가 부탁했어. 청장이 말했습니다. 특별한 사람을 찾고 있었거든. 바로 너 같은 사람을. 민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었어요. 무슨 뜻일까요? 설명해 줄게.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청장님은 새로운 팀을 만들고 계셔. 불새팀이라고 불러. 극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해낸 사람들로 구성된 특별한 팀이지. 불새, 민수가 되물었어요. 그래, 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불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 자네가 그 첫 번째 대원이 되어주길 바라네. 민수의 마음에 뜨거운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3년 전 공사장 옥상에서 준호와 나눴던 대화가 떠올랐어요. 소방관이 되고 싶다고 처음 말했던 그날, 준호가 보여준 그 미소, 그리고 힘든 소방학교 훈련 중에도 포기하지 않게 해준 그 약속. 저 준비가 안 돼 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됐어. 준호가 민수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함께 하자. 민수야, 우리가 꿈꿨던 것처럼. 10년 후 서울 소방재난본부 훈련장. 자, 여러분. 오늘 훈련은 여기까지입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훈련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그는 불새팀의 팀장이었어요. 젊은 소방관들이 민수에게 격려했습니다. 팀장님, 질문 있습니다. 말해보게. 최 소방관. 불새팀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10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기억은 생생했어요. 청장실에서의 만남, 준호와의 재회, 그리고 첫 임무. 그건 긴 이야기야. 언젠가 천천히 들려주마. 민수는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벽에는 불새팀의 업적들이 걸려 있었어요. 전국 소방 시스템을 혁신한 프로젝트들, 구조된 사람들의 이야기들. 준호는 이제 응급의학과 의사가 되어 불새팀과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완전히 술을 끊고 자활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었어요. 강 팀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민수는 돌아봤어요. 어린 소년이 서 있었습니다. 작년 대형 화재에서 민수가 구해낸 아이였어요. 민준이 아니니? 어쩐 일이야? 저 이거 드리러 왔어요. 소년은 작은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그림이었어요. 불 속에서 날아오르는 새의 모습이었습니다. 멋지네. 내가 그린 거야.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 결연한 빛이 어렸어요. 저도 커서 불새가 될 거예요. 팀장님처럼요. 민수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불씨는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었군요. 그래, 넌 반드시 해낼 거야. 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딘가에서 어머니가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았어요. 한 줄기 희망은 누군가의 가슴에서 다시 타오릅니다. 당신도 그 불씨가 되어줄 수 있겠죠?